또 한방 건강상담, 오늘은 강남 네이미지 한의원의 김영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미니강의 준비하신 내용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특히나 지루성 피부염이거든요. 예, 예. 이 피부염 중에서 지루성 피부염이란 무엇인가요? 네, 지루성 피부염이란 이제 말 그대로 피부에 이제 피지선이 있습니다. 이제 피지선에서 유분이 과다 분비가 되면서 그 해당 부위에 발적, 그다음에 소양감, 그다음에 각질, 인설이라고 표현을 하죠. 각질이 많이 생기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피부 질환이 주로 이제 안면 부위나 두피 쪽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안면부나 두피 외에도 팔, 다리나 또는 체간 부위, 몸 쪽에도 많이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한테 이제 피지선 분비가 왕성한 남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가렵고 또 열도 나고 또 각질이 많이 생기면서 수면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패턴에 장애를 일으키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은 어떤 건가요? 지루성 피부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피지선 분비에서 피지선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 수분 부족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는 이제 유분과 수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염증이나 또는 이제 어떤 세균으로부터 보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내부에서부터는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타기들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작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 피지선에서 과다하게 이제 유분이 분비가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분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과다한 피지 분비가 되고 과다한 피지 분비로 인해서 모공에 염증이 생겨서 이런 그 각질이라든가 발적 소양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몸에 있는 이제 열이 피부 쪽으로 몰리는 증상으로서, 그러니까 피부 쪽에 열이 몰리게 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조그만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상처가 나서 회복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주로 수면 장애라든가 또는 생활 습관의 불규칙함 또는 어떤 먹는 음식이 안 좋아지면서 우리 몸의 열이 피부 쪽으로만 몰리고 오히려 속은 냉해지는,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염증이 나타나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피부에 나타나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몸 안쪽에 있는 노폐물, 쉽게 말하면 피부 이제 외벽 쪽 말고 우리 몸 안에부터 노폐물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피부 쪽으로 쉽게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는 마치 이제 고여 있는 물에 흙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폐물이 한참 쌓이다 보면 조그만 자극에도 그 노폐물이 물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피부 안에 잠적하고 있는 노폐물이나 타기들이 조그만 외부 자극이나 또는 어떤 생활 패턴의 변화만으로도 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인 정도로 만성으로 이제 피부의 염증과 소양감과 또는 각질이 많이 일으켜지는 병이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부에 예민하고 또 민감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로 어떤 증상이 이 지루성 피부염에서 나타납니까? 지루성 피부염의 주요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로 이제 피부가 붉게 나타나는 홍반, 그리고 기름기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각질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불편한 증상은 소양증, 즉 가려움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상 중에서 가장 좀 견디기 힘든 게 이제 가려움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 각질이 많이 벗겨지면서 각질층이 없어지고 나서 밑에서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더라도 가려움증이나 또는 이제 열감 때문에 잠을 자기가 힘들어지게 되고요. 또한 활동할 때에도 계속 지속적인 가려움증 때문에 일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또 이제 유아들 같은 경우에 질성 피부염이 나타나면서 이 피부 각질 상태가 어떤 진물의 형태로 겹쳐지면서 네. 피부의 황색이나 갈색으로 이렇게 가피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네, 뭐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호소를 못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정말 괴로울 것 같은데요. 예. 이 지루성 피부염 환자들은 보통 식이요법은 어떻게 해야 하고 생활 습관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질성 피부 환자분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 이제 관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1차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면 상태하고 식생활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피부의 발적, 그다음에 소양감 또는 각질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요즘 현대에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수면 시간이 점점 늦춰지게 되면서 몸에 있는 쉽게 말하면 음적인 기운, 물 기운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게 됩니다. 네. 또한 이제 낮에 밖에 활동하면서 지친 피부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로 수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그 수면 시간의 장애로 인해서 피부 기능이 미처 회복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지금 지쳐가는, 그래서 피부 기능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수면 시간을 반드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주로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 7, 8시간 정도 충분히 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드시는 음식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급히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 저녁 때 이제 점심, 저녁을 주로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서 이제 위나 장의 기능이 살아나지 못하고 점심, 저녁 때 과식을 하게 되면서 위나 장에 열이 몰리게 됩니다. 소화기에 열이 몰리게 되면 얼굴 쪽이나 두피 쪽으로 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는 질성 피부염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음식 중에서 이제 급하게 먹거나 또는 포만감 있는 음식을 찾다 보니까 기름진 음식을 많이 찾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육류라든가 또는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든가 또는 냉장고에 오래 두어서 약간 산패된 음식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있는 불필요한 열을 조장함으로써 인해서 피부 증상들이 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네. 그리고 두피나 이제 안면 부위에 피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즘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안을 하거나 목욕을 할 때에도 이런 세안 제품이나 목욕 제품을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유분이 많은 상태에서 너무 유분이 많은 어떤 세안 제품이나 이런 것들 쓰셨을 때에는 오히려 피부에 쉽게 말하면 노폐물이 쌓이거나 또는 너무 과하게 이제 피부를 세안을 했을 경우, 목욕이나 세안을 했을 경우에 피부의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피부염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운동 상태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피부 쪽으로 잘 발산시켜줘서 이 모공에 염증이 생기는 것들을 예방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요즘 이제 여름철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많이 쓰면서 피부 쪽에 이 열을 발산하고 노폐물을 발산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상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더운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적절히 땀을 배출을 해서 피부 호흡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가는 증상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몸에 있는 이제 피부 쪽으로, 표부 쪽으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간과 심장과 콩팥 기능이 이제 물 기운이 부족해지면서 열이 올라가는 상열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이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활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음식 청결 또 스트레스 관리 잘 해야겠네요. 네네. 자, 이 지루성 피부염의 양방 치료는 뭐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한방 치료는 생소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양방과 한방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주로 이제 질성 피부염 진단을 받으실 때 대부분 처음에는 피부 자체에 어떤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주로 양방 쪽에 가시게 되면 피부 자체의 염증만을 보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이제 두드러기라든가 또는 이제 가려움증이라든가 또는 진물 같은 게 났을 경우에 이제 소염제라든가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들을 다량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피부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르는 외용약, 즉 연고를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처음에 연고를 쓸 때에는 이제 증상이 좋아지다가 다시 어떤 약의 기운이 없어지게 되면 재발하는, 이거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부위가 피부에 약간 피부가 두꺼워진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극히 얇아지면서 주름이 많이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피부 자체의 염증만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약물의 효과가 있을 때에는 사라지다가 약물의 효과가 없을 때는 재발하는, 그래서 만성적으로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한방으로 치료했을 때에는 피부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원인을 잡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 중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관리하면서 피부의 열이라든가 또는 피부의 유수분의 어떤 균형을 조절을 시키고 또한 반복적으로 몸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탕약을 쓴다거나 또는 약침요법이나 뜸을 이용해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몸에 있는 피부가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작용도 잘할 뿐더러 내부에서 노폐물을 발산시키고 탁기를 내보낼 수 있는 이 배출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내 몸이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애주는 거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환자들에게 좋은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예.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이 대부분 만성적으로 앓고 계시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피부 자체의 어떤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피부만 뭐 단순히 연고를 바르시거나 또는 어떤 이제 소염 진통제 내지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처음에는 사용하시다가 이게 만성적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몸의 피부는 단순히 외부의 어떤 기능을 외부로부터 자극을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장기의 어떤 표현하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먼저 일상적인 생활을 관리를 꼭 하셔서요. 내 몸이 피부가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시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도 부족할 경우에는 내 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셔서 반드시 그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이니까요. 반드시 일상생활부터 해서 적극적인 치료까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미니 강의